우리 집 거실 딱히 지저분하지도 않고 가구도 다 있는데 왜 이렇게 평범해 보일까요? 잡지에서 본 그 집이랑 우리 집이랑 뭐가 다른 걸까요? 사실 그 차이 딱 한 끗 차이입니다. SNS에서 볼 때 너무 감각적이어서 샀는데 막상 우리 집에 해놓으니 어딘가 어수선하고 뭔가 부족한 느낌. 비싼 가구를 새로 샀는데도 여전히 평범해 보이고 뭘 더 사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거 가구 문제가 아닙니다. 공간의 원칙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그 한 끗 차이를 만드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거실을 정물화의 한 장면처럼 연출해 보세요. 먼저 시점을 하나 정하는 겁니다. 집에 들어와서 거실을 바라봤을 때, 혹은 식탁에서 거실을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딱 그 지점에서 우리 집이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장면을 연출해 보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 인테리어 스타일리스트 에밀리 핸더슨은 그녀의 책 스타일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간을 꾸미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디서 볼 것인지 시점을 정하는 것이다. 화가가 캔버스 앞에 서기 전에 먼저 무엇을 그릴지 어디서 볼지 정하듯이 인테리어도 시점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거실을 꾸밀 때 이런 실수를 합니다. 소파도 존재감 있고 거실장도 화려하고 테이블도 독특하고 모든 가구가 각각 보면 분명 예쁜데 같이 있으면 뭔가 이상한 거죠. 눈에 띄는 요소가 너무 많고 시선을 어디 둘지 모른다면 방이 깨끗하게 정리돼 있어도 답답하고 어수선하게 느껴지는 게 바로 이 때문이에요. 뛰어난 정물화를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하나만 유독 튄다기보다는 각각의 오브제들이 근경, 중경, 원경의 레이어로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되는 오브제는 선명하고 디테일하고 존재감 있게, 그리고 적당한 존재감의 가구가 그 주인공인 가구를 적절히 서포트해주고요. 배경이 되는 오브제들은 힘을 빼줍니다. 이 레이어들이 균형을 이룰 때 그림의 깊이감이 생기듯이 거실도 마찬가지예요. 거실도 이 세 개의 레이어로 나눠서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소파와 러그. 여기가 공간의 중심입니다. 소파와 소파 테이블을 럭으로 공간을 묶어서 존재감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소파 옆 사이드 테이블이나 스탠드 조명은 중경인데요.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디테일을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벽면과 거실장, 컬러를 벽톤에 가깝게 맞추고 디자인을 심플하게 해서 조용히 배경이 되게 해주세요. 더 데코레이팅 바이블의 저자 미셸 오건데이는 말합니다. 세련된 공간은 무엇을 더하느냐가 아니라 각 요소가 얼마나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냐로 결정된다. 근경이 살아있고 중경이 받쳐주고 원경이 배경이 되는 것. 이 균형이 잡히는 순간 거실이 한 장의 정물화처럼 아름다워질 거예요. 두 번째, 패브릭을 적극 활용해서 거실에 질감을 더해주세요. 가구는 다 제자리인데 왜 허전하고 차가운 느낌이 드는 거실들 있잖아요. 나무, 금속, 유리 이런 딱딱한 소재만 있으면 공간이 좀 차갑고 밀도가 낮아 보여요. 더 킴포크홈에서는 이걸 질감의 레이어링이라고 부르는데요. 부드러운 소재가 공간에 들어오는 순간 공간의 톤이 달라집니다. 가장 효과가 큰 건 커튼입니다. 천장에서 바닥까지 길게 내려오는 커튼은 공간을 훨씬 따뜻하고 풍부해 보이게 만들어요. 소재는 빛이 은은하게 투과되는 린넨이나 시어 소재를 추천드립니다. 빛을 부드럽게 걸러주면서 공간 전체가 따뜻하게 감싸지는 느낌이 납니다. 쿠션과 블랭킷도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예요. 린넨, 벨벳, 부클처럼 거칠기가 다른 소재를 섞으면 시각적으로 깊이감이 생깁니다. 블랭킷을 소파 등받이나 팔걸이에 무심하게 툭 걸쳐주세요. 질감이 독특한 러그를 까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이것만으로도 공간이 훨씬 깊고 세련되게 바뀝니다. 팁 세 번째. 거실을 서로 바라볼 수 있는 라운지 구조로 만들어 보세요. 우리나라 거실 대부분이 구조가 똑같죠. 한쪽 벽에는 TV, 맞은편에는 소파. 그래서 모든 시선이 TV로만 향하는 일자형 구조예요. 가족들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도 앞만 바라보게 되죠. 가구를 놓기 전에 거실에서 우리 가족이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를 먼저 상상해 보면 좋아요. 그리고 나서 가구를 선정하는 거예요. 저는 TV를 보는 것도 좋지만 여기저기 다양하게 앉을 자리가 있고 편하게 이렇게 둘러 앉을 수 있는 거실을 원했어요. 그래서 TV는 이동하기 쉬운 스탠딩 TV로 설치하고 가구 구조를 테이블을 둘러싼 라운지형 구조로 배치했더니 가족들이 마주보는 시간도 많아지고 가구들이 놓여있는 모습도 단조롭지 않고 훨씬 아름다워졌어요. 만약에 전체 구조를 바꾸기 어렵다면 딱 하나만 추가해보세요.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1인 체어나 디자인 수트를 소파 대각선 방향에 배치해 보세요. 빈백이나 라운지 체어도 좋아요. TV 반향이 아니라 시선이 사선으로만 달라지는 한 끗 차이로도 공간이 세련돼 보일 수 있어요. 의자 각도를 살짝만 틀어줘도요, 일자로 정렬되어 있던 거실이 마주보고 대화할 수 있는 아늑한 공간으로 바뀝니다. 호텔 라운지처럼요. 시각적으로도 뻔해 보이지 않고 인테리어에 신경 쓴 듯한 깊이감이 생겨납니다. 네 번째, 컬러를 통제하세요. 우리 집이 왜 이렇게 정신없어 보이지? 라는 고민의 80%는 컬러에서 옵니다. 예쁜 색이라고 이것저것 다 섞어 쓰면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만들기가 어려워요. 인테리어 업계에서 널리 쓰는 황금 비율이 있는데요. 바로 60, 30, 10의 법칙입니다. 벽이나 바닥 같은 배경색을 60%, 소파나 커튼처럼 큼지막한 가구색을 30%, 쿠션이나 작은 소품의 포인트색을 10%로 맞추는 방식이에요. 화려한 색을 아예 쓰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10% 포인트 소품에는 얼마든지 과감한 색을 써도 좋아요. 핵심은 색의 가지수를 줄여서 눈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니까요. 그러면 거실 테이블 위에 필요한 리모컨, 충전기, 알록달록한 영양제통, 과자 이런 건 어떡해요? 해결 방법은 심플합니다. 수납 박스나 심플한 트레이 하나 마련해서 그 안에 쏙 모아서 숨겨주세요. 시야에 걸리는 색들만 잘 감춰줘도 감각적인 베이스가 깔끔하게 유지됩니다. 다섯 번째, 조명으로 포인트를 만드세요. 거실에 천장 조명 하나만 달려있으면 아무리 좋은 가구와 소품을 갖다 놔도 뭔가 아쉬워요. 왜냐면 조명은 단순히 공간을 밝히는 도구가 아니거든요. 조명은 그 자체로 형태와 디자인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오브제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수많은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 조명 디자인에 진심을 담아왔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덴마크의 루이스 폴센이 만든 PH 램프, 아킬레 카스틸리오니의 아르코 플로 램프, 조지 넬슨의 버블 램프들이 있죠. 이 조명들은 불을 켜지 않아도 그 자리에 놓여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조형 예술 작품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이 가구만큼이나 조명을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독일의 조명 디자이너인 잉고 마우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빛은 공간의 영혼이다. 천장 조명만으로는 그 영혼을 절반밖에 채울 수 없어요. 스탠드 조명 하나만 추가해보면 낮에는 거실의 시선을 잡아주는 오브제로, 저녁에는 공간 전체의 분위기를 완성하는 조명으로 하나의 아이템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할 거예요. 배치는 팁 첫 번째에서 정한 그 시점을 기억하세요. 주인공인 소파를 받쳐주는 서브 남주의 역할로 스탠드 조명을 소파 옆에 두면요, 자연스럽게 공간의 디테일이 될 겁니다. 조명 하나가 평범한 거실을 완전히 다른 장면으로 만들어줍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다 바꾸려 하지 마시고요. 먼저 거실에서 내가 좋아하는 장면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저는 창밖에 햇살이 테이블과 소파에 내리쬐는 걸 바라보는 게 참 행복하더라고요. 그 장면을 가장 아름답게 꾸민다고 생각하시면 집을 꾸미는 일이 즐거워질 거예요. 그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우리 집이 이렇게 예뻤나 하는 생각이 드실 거고요. 행복의 건축의 저자 알랭드 보통은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은 우리가 되고 싶은 모습을 반영한다. 결국 좋은 공간은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쁜 집은 단지 돈이 많아야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원칙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거실 고민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볼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